4차 현금 지원을 대상과 금액을 다소 축소해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뉴햄프셔 56%로 1위, 메릴랜드 41% 10위, 버지니아 40%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12개월 이내에 3차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번째 외국 정상으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5월 후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 붕괴에 대한 검색어가 최근 수십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서민들이 올여름 절실하다 토로하고 있는 4차 현금 지원을 대상과 금액을 다소 축소해 지급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선 지급 대상을 연소득 5만 달러, 부부 10만 달러 이하로 축소하고 1회 지급액도 1,000달러 정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공화당 일각에선 4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이하 소득자들에게 1,000달러를 제공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과 경제 반등으로 미국 경제가 뜨거워지고 있으나 미국민들의 10명 중 6명이나 1,400달러씩의 3차 현금 지원으로 석 달을 버틸 수 있을 뿐이어서 올여름 4차 현금 지원이 절실해질 것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 의원들은 4차 현금 지원이 절실해질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4차 현금 지원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6월부터 8월 초 사이에 확정할 두 가지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포함시켜 승인하고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차로 발표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4차 현금 지원을 아직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규모와 범위를 다소 조정한 후에 2차로 제시하는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4월 하순이나 5월 초 발표할 바이든 인적 인프라 방안인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에 포함시키려는 4차 현금 지원금으로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줄이려는 것으로 CNBC 등 경제 전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3차 현금 지원 때 검토했던 지급 대상을 연조정 소득 개인 5만 달러, 부부 10만 달러 이하로 축소하고 지급액은 1,000달러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3차 때까지 적용된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의 지급 대상으로는 미국민 전체의 85%에게 지급했으나 이를 5만 달러, 10만 달러 이하로 내리면 71%에게 제공됩니다. 이에 비해 공화당 내 타협파들은 연조정소득 개인 4만 달러, 부부 8만 달러 이하에게 1,000달러씩 지급하는 현금 지원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4차 현금 지원은 올여름 당시 미국민 서민들의 생활고가 계속될 경우 구체안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민주당은 7월과 8월에 가결하려는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는 부양자녀 1인당 레귤러 2,000달러를 3,000달러 또는 3,600달러로 올 한 해 인상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항구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시킵니다. 또한 9월 6일까지 제공되는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 실업수당은 미국의 전체 또는 주별 실업률이 팬데믹 직전에 3.5 내지 4%로 복귀할 때까지 자동 연장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추진됩니다. 4차 현금 지원과 부양자녀 세제 혜택의 영구 인상, 실업수당의 자동 연장 등은 5월 말 메모리얼 데이 전후에 공화당의 동참에 따른 초당적 추진 여부가 판가름나고 여의치 않을 경우 7월과 8월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38%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는 41%로 공동 10위, 버지니아는 40%로 공동 16위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는 전국 평균과 같은 38%로 25위를 차지해 미 전역의 절반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일시 중지와 변이 바이러스 등 일부 장애물이 등장했으나 미국의 전 국민 백신 접종은 여전히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2억 5,540만 도스의 백신이 배포돼 78%인 2억 번 가까이 접종됐습니다.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모두 1억 2,5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민들은 7,850만 명으로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전체 거주민들 중에 백신을 맞은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뉴햄프셔주로 1차 접종률은 무려 56%에 달하고 접종 완료율은 27%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한 번 이상 접종자들이 41%, 접종 완료자들은 26%로 공동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와 같은 41%의 접종률로 공동 10위에 랭크된 주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네소타 등이 있습니다. 메릴랜드에 이어 버지니아는 한 번 이상 40%, 접종 완료 24%로 거의 엇비슷하지만 공동 16위로 밀려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같은 40%의 접종률로 공동 16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는 델라웨어, 일리노이, 콜로라도 등입니다. 워싱턴 DC는 한 번 이상 접종자들이 전체 38%, 접종 완료자들은 22%로 중간인 공동 2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보다 나은 지역들로는 2위 메인주로 한 번 이상은 47%, 접종 완료는 31%를 보이고 있습니다.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뉴멕시코가 한 번 이상 접종률이 46%로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 버몬트 45%로 6위, 뉴저지 44%로 7위, 로드아일랜드 43%로 8위, 사우스 다코다주가 42%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서도 백신 거부 또는 반대론이 강한 남부 지역들이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는 한 번 이상 36%, 접종 완료 22%를 보이고 있고 텍사스는 한 번 이상 34%, 접종 완료 21%를 기록하고 있으며 조지아는 한 번 이상 31%, 접종 완료는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도 못한 미국 성인이 과반수를 넘는 상황에서 백신 3차 접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 CEO가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접종 후 1년 이내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할 것 같다 말한 건데요. 백신 효능을 강화하는 부스터 주사도 계획 중입니다. 백신 회사들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 말하고는 있지만 추가 접종 이야기만으로도 미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3차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CEO인 앨버트 불라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3차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고 독감 백신처럼 매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앨버트 불라는 대형 약국체인 CVS의 행사에서 전염성이 강한 변종과 싸우기 위해 백신은 매우 중요한 도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존슨앤존슨의 CEO인 알렉스 골스키도 코로나19 백신을 계절마다 맞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어 화이자사의 이번 발언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백신 효과 지속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데 이달 초 화이자는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91%, 중증 발병률에 대해서는 95%의 효과가 있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사의 연구 결과는 지난 7월부터 3상 시험에 참여한 46,3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이 중 12,000명은 최소 6개월 전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어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유사한 제조 방법을 사용하는 모더나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화이자 측은 앞으로 2년 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추적 관찰해 백신의 지속성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최고 책임자인 데이비 캐슬러 박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청문회에서 필요한 경우 백신의 추가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는 백신을 강화하는 부스터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변형에 대항하는 부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지난 2월부터 3차 백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차만 접종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코로나 백신들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앞으로 추가 접종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번째 외국 정상으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5월 후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후 근 100일 만에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는 정상회담 외교에 돌입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동맹 중시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로 취임 100일이 다 돼서야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직접 만나는 정상회담 외교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청한 외국 정상으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직접 만나 미일 정상회담, 로즈가든 공동회견을 갖고 인도 태평양 지역과 동맹 외교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전방위 도전에 동북아의 두 핵심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과 함께 삼각동맹으로 공동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공동회견을 통해 핵미사일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통상 문제, 최근에 대만에 대한 위협까지 전방위로 도전하고 있는 중국에 단호하게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 공고히 내세우려는 듯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5월 후반기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음을 미리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총리에 이어 5월 후반기인 16일 이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백악관에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백악관의 젠사키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후반기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정상 간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이고 역대로는 72번째 열리게 됩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첫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정상 간 우위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더욱 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그 이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새 정책을 토대로 북핵 문제와 평화 정책에 대한 협상을 어떻게 재개하고 진전시킬지 공통의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밝혔듯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북미 대화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난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새 대북 정책에서 북핵 문제와 평화 정책을 동시에 협상하되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대북 접근법과 평화 프로세스에서 공감대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제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주택 시장 붕괴와 관련된 검색어가 수십 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주택 과열 현상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보인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 오름세가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언제 붕괴될까? 지난달 무려 2,450% 급증한 검색 문장입니다. 구글은 미국민들이 주택 가격 거품을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 같은 문장을 검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시장 과열과 같은 검색어는 불과 일주일 만에 50% 증가했고 2021년 주택 매매 시 오퍼 금액을 얼마나 추가로 제시해야 하나 같은 검색어도 지난 일주일간 350% 늘었다고 구글 측은 덧붙였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를 가장 빠르게 등록하는 코어로직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2월 주택 가격은 10.4%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주택 중개업체 레드핀의 자료를 봐도 이달 초 42%의 주택이 기존 등록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나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1년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안정적인 공간에 머물려는 심리가 커져 매물은 줄고 수요는 급증하면서 주택 매수 대기자들은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상 최저의 모기지 이율도 주택 매매를 부추겼습니다. 코어로직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저렴한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밀레니엄 세대가 늘어난 반면 코로나 시대에 이사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로 시장의 공급이 급격히 부족해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이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어로직 측은 또 현재까지 전례 없는 주택 매매 경쟁을 목격하고 있지만 주택 과열 현상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보인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이 완만해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개월간 금리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모기지 재융자 수요가 20%나 감소했습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주택 가격 상승폭이 3% 범위 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을 사려는 밀레니엄 세대가 늘고 이사를 많이 하는 여름 방학철이 다가옴에 따라 당장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지역을 넓게 보고 과열 지역을 피해 매수에 나서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